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중국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장소 중 하나로 알려진 베이징 황량산 정신병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곳은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귀신이 살아 숨쉬는 곳이라고 불리며 실제로 많은 괴담과 목격담이 전해지고 있는 곳입니다. 황량산 정신병원의 정식 명칭은 베이징시 황량산 신경정신과 의원입니다. 이 병원은 1968년 문화대혁명 시기에 설립되었으며 2003년 3월 갑작스럽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중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폐허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곳은 베이징 외곽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베이징시 먼터우거우구 황량산 기슭인데요. 주변에는 인적이 드물고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낮에도 음산한 분위기가 감돕니다. 놀랍게도 이 병원은 2015년 미국의 한 공포 전문 매체에서 선정한 아시아에서 가장 오싹한 10대 장소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중국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이곳의 악명이 자자하다는 증거죠. 황량산 정신병원에 가보신 분들의 사진을 보면 건물의 외관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2003년 이후 완전히 방치된 이 건물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풍화작용과 자연의 침식을 그대로 받아왔습니다. 건물은 총 5층 규모로 전형적인 1960년대 중국 건축 양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회색 콘크리트로 지어진 건물은 세월의 때가 켜켜이 쌓여 검은 빛을 띠고 있으며 외벽 곳곳에는 균열이 생겨 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건물 옥상에 세워진 거대한 붉은 별 조형물입니다. 문화대혁명 시기의 상징물인 이 별은 지금은 녹이 슬어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변했지만 여전히 건물 위에서 방문객들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많은 방문자들이 이 붉은 별을 보고 마치 피를 흘리는 것 같다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건물 주변은 완전히 잡초로 뒤덮여 있습니다. 키가 사람 허리까지 오는 잡초들이 건물을 에워싸고 있어 마치 자연이 이 건물을 삼켜버리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풀벌레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져서 그 소리만으로도 섬뜩한 분위기가 조성된다고 합니다. 건물 입구에는 한자로 북경황량산정 신과의원이라고 쓰인 낡은 간판이 반쯤 떨어진 채 걸려 있습니다. 글자 중 몇 개는 완전히 지워져서 알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창문들은 대부분 깨져 있거나 완전히 사라진 상태입니다. 깨진 유리 조각들이 창틀에 날카롭게 박혀있는 모습이 마치 이빨처럼 보여서 건물이 입을 벌리고 사람을 집어삼키려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고 합니다. 황량산 정신병원의 내부는 외부보다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습기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천장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지고 벽면은 온통 검은 곰팡이로 뒤덮여 있습니다. 복도는 음침하게 어둡습니다. 전기가 끊긴 지 오래라 낮에도 깊은 어둠 속에 잠겨 있고 가끔 깨진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비출기만이 유일한 광원입니다. 이 비출기가 먼지와 함께 공중에 떠있는 모습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은 당시 사용하던 물건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녹슨 침대 프레임들이 병실마다 놓여있고 찢어진 매트리스가 바닥에 굴러다닙니다. 어떤 병실에는 환자복이 그대로 걸려있기도 합니다. 복도 곳곳에는 휠체어가 뒹굴고 있습니다. 녹슬고 바퀴가 빠진 휠체어들이 마치 누군가가 급하게 떠난 듯 아무렇게나 놓여있는 모습이 기묘한 느낌을 줍니다. 한 방문자는 휠체어가 마치 혼자 움직일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1층에는 접수실과 대기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낡은 나무 책상과 의자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벽에는 희미하게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1980년대의 달력이 그대로 놓여있는데 2003년 3월 15일에 멈춰 있습니다. 이것이 병원이 문을 닫은 정확한 날짜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특히 위험합니다. 계단 일부가 무너져 있고 손잡이는 완전히 녹슬어 만지면 부서질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체험자들이 호기심에 2층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2층에는 치료실과 상담실이 있었습니다. 한 방에는 아직도 낡은 전기 충격 치료 장비가 남아 있습니다. 가죽끈이 달린 침대와 전선이 연결된 기계. 현대인의 눈으로 보면 고문 도구처럼 보이는 이 장비들이 실제로 환자 치료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오싹합니다. 3층은 중증 환자들의 병동이었다고 합니다. 여기 병실들은 다른 층과 달리 문에 창살이 달려 있습니다. 일부 방의 벽에는 손톱으로 긁은 듯한 자국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어떤 방의 벽에는 나를 구해줘, 나를 내보내줘라는 글씨가 피 같은 붉은색으로 적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실제 피인지와 아니면 후대의 방문객들이 장난으로 쓴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4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반쯤 무너져 있어서 대부분의 방문객들이 올라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올라간 몇몇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4층에는 격리실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작고 어두운 방들의 철창이 달린 문.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지 상상만 해도 섬뜩합니다. 5층 즉 옥상으로 가는 문은 굳게 잠겨 있다고 합니다. 여러 방문객들이 문을 열어보려 시도했지만 실패했다고 하는데 한 체험자는 문 안쪽에서 뭔가 맡고 있는 것 같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황량산 정신병원에서 가장 악명 높은 곳은 바로 4층의 444호실입니다.
중국에서 숫자 사는 죽음을 의미하는 사와 발음이 같아서 불길한 숫자로 여겨지는데 444호실은 말 그대로 3번 죽는 방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방은 병원의 다른 모든 방들과 달리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안에서 잠겨 있다고 합니다. 방문객들이 문을 열어보려 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문 앞에 서면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썩은 냄새도 아니고 곰팡이 냄새도 아닌 형언할 수 없는 악취가 문틈 사이로 새어 나온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은 쥐 냄새 같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불에 탄 고기 냄새 같다고 했습니다. 더 기묘한 것은 이 방 앞에서만 유독 추위를 느낀다는 증언이 많다는 점입니다. 한여름에 찾아간 사람들조차 444호실 앞에만 서면 온몸에 소름이 돋고 한기를 느꼈다고 합니다. 444호실과 관련된 괴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널리 퍼진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1980년대 후반 이 방에는 장메링이라는 20대 여성 환자가 수용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조현병 진단을 받았는데 병원 측 기록에 따르면 환각과 환청이 심하며 폭력적 성향을 보임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메링은 자신은 정상이며 억울하게 이곳에 갇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문을 두드리며 자신을 내보내 달라고 애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간호사들이 순찰을 돌던 중 444호실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긁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장메링이 맨손으로 벽을 긁고 있었습니다. 손톱은 모두 벗겨져 피를 흘리고 있었고 벽에는 그들이 나를 감시하고 있어라는 글씨가 피로 쓰여 있었습니다. 그 후 장메링은 더욱 심한 격리 조치를 받았고 며칠 후 시체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공식 기록상 사인은 자살이었지만 목격자들은 그녀의 시체 상태가 심상치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고 목에는 손가락 자국이 선명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444호실은 사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떤 환자도 그 방에 배정받지 않았고 직원들조차 그 방 앞을 지나가는 것을 꺼려했다고 합니다. 병원이 폐쇄된 지금도 444호실의 문은 여전히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방문객들이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증언합니다. 문 뒤에서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다거나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거나 심지어 나를 내보내 줘라는 목소리를 들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체험자는 444호실 문이 작은 관찰창을 통해 안을 들여다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안에서 무언가가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얀 얼굴에 까만 눈. 그는 너무 놀라서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고 합니다. 황량산 정신병원에는 지상 5층뿐만 아니라 지하 1층도 있습니다. 이 지하실은 병원이 운영되던 당시에도 일반 직원들의 출입이 제한되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은 1층 복도 끝에 있습니다. 철문이 반쯤 열려있고 계단은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 냉기가 느껴진다고 합니다. 지상보다 훨씬 습하고 차갑습니다. 지하실에는 여러 개의 방이 있습니다. 한 방에는 녹슨 의료 기구들이 가득합니다. 메스 주사기 수술용 톱. 이 기구들이 정말로 의료용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또 다른 방에는 스테인리스 침대가 여러 개 놓여 있습니다. 침대 양옆과 발치에는 가죽끈이 달려 있어서 사람을 묶어두는 데 사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침대 위에는 붉은 얼룩이 남아있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 갈색으로 변색되어 있습니다. 가장 안쪽에는 냉동실처럼 보이는 방이 있습니다. 두꺼운 금속 문에 손잡이가 달려있는 형태입니다. 이 문을 열어본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안에는 시체를 보관했던 것으로 보이는 서랍들이 벽면을 따라 설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지하실과 관련된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2003년 병원이 폐쇄될 당시 한 청소 노동자가 지하실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냉동실에 서랍 하나가 열려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호기심에 그 서랍을 열어보니 안에는 방부 처리된 것으로 보이는 시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병원 기록 어디에도 그 시신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신원 미상의 시신이었고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더 기묘한 것은 그 시신의 얼굴이 마치 비명을 지르는 것처럼 일그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두 눈은 크게 뜨여 있었고 입은 크게 벌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죽는 순간까지 무언가 끔찍한 것을 보고 있었던 것처럼. 이 일이 있은 후 청소 노동자는 며칠 동안 악몽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꿈에서 그 시신이 살아나 자신을 쫓아왔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다고 합니다. 현재 지하실로 가는 문은 철판으로 막혀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대담한 방문객들이 철판의 틈새를 통해 안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들의 증언에 따르면 지하실에서는 항상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금속 긁는 소리, 물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희미한 신음소리. 황량산 정신병원의 마지막 원장은 리천 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995년부터 2003년 병원이 폐쇄될 때까지 원장직을 맡았습니다.
리천시 원장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그는 베이징 의과대학을 졸업했고 정신의학 전문의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평범한 의사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병원 폐쇄 후 그에 대한 이상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 전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리천시 원장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승인받지 않은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약물을 무단으로 투여하거나 위험한 치료법을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증언에 따르면 원장은 특정 환자들을 지하실로 데려가곤 했다고 합니다. 그 환자들은 며칠 후 돌아왔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해 있었다고 합니다. 말을 하지 않고 눈빛이 텅 비어 있었으며 마치 혼이 빠진 것 같았다고 합니다. 가장 충격적인 증언은 이것입니다. 한 간호사는 어느 날 밤 원장의 사무실 앞을 지나가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비명 소리였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원장이 한 환자를 의자에 묶어두고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는 어두워서 보이지 않았지만 그 환자의 비명 소리가 지금도 귀에 생생하다고 합니다. 리천시 원장은 병원 폐쇄 직후 행방불명되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일부에서는 그가 자살했다는 소문도 있고 해외로 도피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오싹한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리천시 원장이 여전히 병원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밤이 되면 그의 영혼이 복도를 배회하며 환자들을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몇몇 방문객들이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증언합니다. 한 체험자는 3층 복도에서 흰 가운을 입은 남자의 그림자를 봤다고 합니다. 그 그림자는 천천히 걸어가다가 444호실 앞에서 멈춰 섰다고 합니다. 체험자가 자세히 보려고 한 발 다가서자 그 그림자는 순식간에 사라졌다고 합니다. 또 다른 방문객은 밤에 병원 근처를 지나가다가 5층 창문에서 불빛을 봤다고 합니다. 전기가 끊긴 지 오래인 건물인데 말이죠. 그 불빛은 한 방에서 다른 방으로 움직였고 마치 누군가 손전등을 들고 순찰을 도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황량산 정신병원과 관련하여 가장 미스터리한 사건은 2001년에 발생한 집단 실종 사건입니다. 2001년 9월 15일 병원의 3층 병동에 수용되어 있던 환자 27명이 하룻밤 사이에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것도 아무런 흔적 없이 말입니다. 당시 근무하던 야간 당직 간호사의 증언에 따르면 밤 10시 마지막 회진 때까지만 해도 환자들은 모두 자기 방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6시 순찰 때 확인해보니 27명의 환자가 모두 없어진 것입니다. 더 이상한 것은 환자들의 침대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마치 애초부터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환자복도, 개인 물건도 모두 그대로 있었습니다. 단지 환자들만 사라진 것입니다. 병원 측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병원 주변 산을 샅샅이 뒤졌고 인근 마을들도 모두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27명의 환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어떻게 27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병원을 빠져나갈 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병원 문은 밤에는 잠겨 있었고 창문에는 철창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야간 당직자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환자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더욱 기묘한 것은 CCTV 영상입니다. 당시 병원 입구와 주요 복도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이 그날 밤에 영상을 확인했는데 영상에는 아무것도 찍혀 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빈 복도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새벽 3시 33분경 3층 복도 CCTV에 잠깐 화면이 흔들리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마치 강한 진동이 있었던 것처럼요. 그리고 그 순간 화면이 약 7초간 완전히 검게 변했습니다. 7초 후 화면이 다시 나타났을 때 복도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27명의 환자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고 이들의 행방은 지금까지도 오리무 중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것이 집단 탈출이었다고 주장합니다. 환자들이 미리 계획을 세워 함께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증거들이 이 가설을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우선 27명의 환자들은 서로 다른 증상을 가지고 있었고 일부는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혼자서는 행동하기조차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또 다른 이론은 병원 측이 환자들을 다른 곳으로 이송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 비밀리에 이송했을까요? 그리고 왜 기록을 남기지 않았을까요? 가장 오싹한 이론은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날 밤 무언가가 환자들을 데려갔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CCTV에 포착된 7초간의 블랙아웃이 그 순간이었다고 추측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사건 이후 병원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직원들은 불안해했고 남아있는 환자들도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일부 환자들은 밤마다 그들이 돌아온다고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결국 2003년 병원은 문을 닫았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재정난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집단 실종 사건이 실제 원인이라고 믿습니다.
황량산 정신병원은 폐쇄된 후에도 많은 사람들의 방문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중국의 공포체험 애호가들 사이에서 필수 코스로 여겨졌습니다. 인터넷에는 실제로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의 체험담이 넘쳐납니다. 한 네티즌 유령 사냥꾼 체험담을 소개하겠습니다. 2015년 10월 저는 친구 4명과 함께 황량산 정신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우리는 오후 6시쯤 도착했고 해가 지기 전에 건물 내부를 둘러봤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별로 무섭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해가 진 후였습니다. 우리는 손전등을 켜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층 복도를 걷는데 갑자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멈춰 서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갔을 때 친구 중 한 명이 갑자기 저기 뭔가 있다고 외쳤습니다. 그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복도 끝에서 뭔가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손전등을 그쪽으로 비췄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3층에서는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444호실 앞을 지나갈 때 문 안에서 똑똑똑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안에서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계단으로 달려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우리는 모두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 중 한 명이 사진을 찍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카메라를 확인하는데 444호실을 찍은 사진에 뭔가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문이 관찰창 안쪽에 하얀 얼굴이 보였습니다.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사람의 얼굴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 사진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촬영할 당시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에서 계속 그 병원 복도를 걷고 있었고 뒤에서 누군가 저를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려 하면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한 달 후 함께 갔던 친구 중 한 명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그는 사고 직전에 누군가 자신을 밀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우연일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다시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또 다른 체험담도 있습니다. 심야 탐험가라는 닉네임의 사람이 올린 글입니다. 저는 2018년 여름 혼자 황량산 정신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겁을 먹어서 가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정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달빛이 밝은 밤이었습니다. 건물은 달빛 아래에서 더욱 으스스해 보였습니다. 1층과 2층은 별 문제 없이 둘러봤습니다. 3층으로 올라갔을 때 갑자기 전화기에서 이상한 소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라디오 잡음 같은 소리였습니다. 전화기를 껐다 켰지만 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444호실 앞을 지나갈 때 소음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음 사이에서 희미하게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와줘. 저는 너무 무서워서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복도의 모든 문이 동시에 쾅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문들이 혼자 닫힌 것입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계단으로 달려갔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르게 다가오는 발소리였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1층까지 내려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마자 뒤를 돌아봤습니다. 3층 창문에서 누군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얀 옷을 입은 여자였습니다. 머리카락이 길게 늘어져 있었고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근처를 지나가던 등산객이 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저는 심각한 공포증에 시달렸습니다.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의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진단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꿈에서 그 하얀 옷의 여자를 봅니다. 그녀는 항상 저를 향해 천천히 걸어옵니다. 그녀의 얼굴을 보려 하면 그 순간 꿈에서 깨어납니다. 여러분께 경고합니다. 절대 혼자 그곳에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아예 가지 마십시오. 그곳에는 정말로 뭔가 있습니다. 황량산 정신병원의 괴담이 널리 퍼지면서 2016년 중국의 한 TV 프로그램이 이곳을 취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과학에 다가서다라는 프로그램으로 초자연적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유명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작진은 카메라맨, 기자, 그리고 심리학자를 포함한 7명의 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들은 2016년 11월 황량산 정신병원에서 1박 2일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첫날 낮 동안은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작진은 건물 곳곳을 촬영하고 근처 주민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주민들은 대부분 병원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고 밤에는 절대 가까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밤이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제작진이 3층에서 촬영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모든 카메라가 동시에 작동을 멈췄습니다.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된 상태였는데도 말입니다. 카메라를 다시 작동시키는데 약 10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작진 중 한 명인 왕샤오메이 기자가 실종된 것입니다. 팀원들은 건물 곳곳을 수색했습니다. 약 30분 후 그들은 4층에서 왕샤오메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그녀를 깨우려 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녀를 밖으로 데리고 나와야 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왕샤오메이는 며칠 후에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단지 누군가 자신을 불렀고 그 목소리를 따라갔다고만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작진은 촬영을 중단하고 철수했습니다. 그들이 촬영한 영상을 분석한 결과 몇 가지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포착되었습니다. 한 장면에서는 아무도 없는 복도에서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또 다른 장면에서는 444호실 문이 혼자 열렸다 닫히는 것이 촬영되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마지막 촬영본이었습니다. 카메라가 꺼지기 직전 렌즈에 하얀 얼굴이 가까이 다가오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카메라를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프로그램은 결국 방영되지 않았습니다. 제작진은 기술적 문제로 인해 방송이 불가능하다고만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자의 증언에 따르면 실제 이유는 영상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방송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황량산 정신병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방문객이 증가하면서 지역 정부는 2017년부터 강력한 통제 조치를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병원 주변에 2m 높이의 철조망이 설치되었습니다. 입구에는 사유지 - 무단 침입 금지라는 경고 표지판이 세워졌습니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경고문도 함께 게시되었습니다. 2018년부터는 24시간 CCTV 감시 시스템이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주변 곳곳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었고 이를 통해 무단 침입자를 감시합니다. 또한 경찰 순찰도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주말과 공휴일에는 수시로 순찰차가 돌며 무단 침입을 막고 있습니다. 적발될 경우 벌금이 부과되며 심한 경우 구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대담한 사람들이 몰래 침입을 시도합니다. 2019년에는 한 젊은이가 담을 넘어 들어갔다가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유튜브에 올릴 영상을 찍으려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3년에는 더욱 강력한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병원 건물 자체를 철거하자는 논의가 시작된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었고 안전 문제도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철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선 건물의 소유권 문제가 복잡합니다. 원래 소유주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철거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30억 위안 약 5천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게다가 일부 역사학자들과 건축학자들은 이 건물이 문화 대혁명 시기의 중요한 역사적 유산이라고 주장하며 보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까지 철거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병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황량산 정신병원 근처에 사는 주민들은 이 건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리장 씨는 병원에서 500m 떨어진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는 특히 여름이 되면 악몽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밤마다 젊은이들이 몰려와요. 소리 지르고 술 마시고. 주민들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경찰에 신고해도 그때뿐이고 금방 또 옵니다. 장메이 씨는 더 심각한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녀의 집 담벼락에 누군가 귀신의 집이라는 낙서를 해놓았다고 합니다. 방문객들이 그녀의 집을 병원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집을 팔려고 해도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아요. 이 동네라는 것만 알면 다들 기겁을 하고 도망가요. 집값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어린아이들입니다. 근처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밤에 무서워서 잠을 못 잔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귀신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왕타오 씨의 8살 아들은 악몽 때문에 심리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아이가 매일 밤 울면서 깨요. 하얀 옷 입은 사람이 창문으로 들어온다고 하면서요. 심리학자는 아이가 심각한 공포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주민들은 정부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집단 이주를 고려하고 있지만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아 망설이고 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과 회의론자들은 황량산 정신병원의 괴담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베이징 대학의 심리학 교수 천리 박사는 집단 히스테리 현상으로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무서운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 가면 이미 선입견이 생깁니다. 작은 소리도 귀신 소리로 들리고 그림자도 유령으로 보이는 거죠. 특히 어두운 환경에서는 이런 착각이 더 심해집니다. 건축학자 류의 교수는 건물의 구조적 특성을 지적합니다. 오래된 건물은 바람이 불 때 특이한 소리를 냅니다. 특히 이 병원처럼 창문이 깨지고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는 곳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소리들이 초자연적 현상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과학자 장신 박사는 또 다른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오래된 건물에는 곰팡이와 박테리아가 많습니다. 일부 곰팡이는 환각 물질을 방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흡입하면 환각을 보거나 이상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학적 설명으로도 해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1년의 집단 실종 사건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27명의 환자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을 곰팡이나 건물 소음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여러 사람이 각각 독립적으로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444호실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는 증언, 하얀 옷의 여자를 봤다는 증언 등이 서로 다른 시기에 여러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황량산 정신병원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정말로 초자연적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모든 것이 사람들의 상상과 착각일 뿐일까요? 확실한 것은 아무도 정확한 답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병원이 왜 갑자기 폐쇄되었는지, 27명의 환자는 어디로 갔는지, 444호실에서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모든 것이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2024년 현재 황량산 정신병원은 여전히 베이징 외곽 산속에 서 있습니다. 낡고 퇴락했지만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밤이 되면 주민들은 때때로 병원 쪽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고 합니다. 비명소리 같기도 하고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그저 바람 소리일 뿐이라고 그들은 스스로를 안심시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진실은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어떤 비밀들은 그냥 비밀로 남아야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황량산 정신병원은 중국에서 가장 무서운 장소 중 하나로 계속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방문한 사람들은 평생 그 경험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호기심이 생기더라도 절대로 황량산 정신병원을 방문하지 마십시오. 첫째,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무단 침입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안전하지 않습니다. 건물이 낡아서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실제로 2020년에는 한 방문객이 무너진 계단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셋째, 주민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들은 이미 충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정말로 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공포는 영화와 이야기로 즐기십시오. 실제로 체험하려 들지 마십시오. 어떤 경험은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습니다. 황량산 정신병원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꿈에서 낡은 회색 건물이 보이거든 절대로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